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미국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리고 2024년을 잘 마치고 2025년을 또 행복하게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한국 자체 내에도 중요한 사건이죠. 대통령들이 계속 탄핵되고 또 대통령 직무 대행자가 또 탄핵이 되는 이런 엄청난 혼돈과 혼란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관계가 아주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임은 어떠한 변혁을 갖고 오냐? 세계적인 로지스틱스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우선 전쟁이 종결이 되고 두 번째는요. 유로피안의 파워가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서 새로운 뭡니까?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라시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유라시아랑 견줄 수 있는 경제력과 이제 파워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요. 캐나다를 합쳐도 약 400 million이 안 됩니다. 그 전 세계 인구는 지금 8 billion이죠. 그래서 20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수를 가지고 살기에는 굉장히 벅찬 상태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brilliant man으로서 이제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름이에요. 예. 그래서 기름을 갖고 쇼부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기름 갖고 쇼부를 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천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름을 못 파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건 사실은 반역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EPA의 파워를 약화시키고 drill baby drill.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을 파내겠다. 그 교육청을 또 없애겠다. 그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미 카터가 만들었죠. 그래 갖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워크 무브먼트를 공식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제 변혁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카터를 안 지도 지금 수십 년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으니까 40년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트럼프가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트럼프가 아닌 사람들이 했던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거고 글로벌리즘에서 트럼프는 이제 국수주의 우리는 보통 이제 그가 단독적으로 개인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고 있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소요는 소견으로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우리 대표자를 당선시킬 때는 그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세금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보호를 위해서 먼저 우선권을 주고 일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Not the globalism. 글로벌 인트레스는요. 우리가 글로벌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글로벌리즘에 협조는 할 수 있지만 글로벌리스트의 아젠다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뭐냐면 각자 나라의 사번티 각자 나라의 독립적인 주권을 인정하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그 닥트린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닥트린인데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가 하다 보니까요. 내부에도 적이 있고 외부에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전쟁과 외부의 전쟁을 살짝 나누어서 이제는 우선은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부의 적은 누구냐? 트럼프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캐비넷을 만들어서 내각을 만들어서 워싱턴을 클린업을 하겠다. 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워싱턴이라는 천하무적의 컨그레스를 클린업 하겠다. 여기는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정부를 클린해서 우선은 어디스를 하겠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잡을 다 잘라내고 집에서 놀고 일하는 인플로이, 페더럴 인플로이 다 자르겠다. 다들 출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는요, 빈 빌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지비는 다 내고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냐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가버먼트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디파트먼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냐? 비백하고 일란 머스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비백하고 일란 머스크가 이것을 하면서 1 트릴리언 달러가 웨이스트됐다라는 이제 보고를 했죠. 모든 사람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래 그걸 자르자. 우리 efficient하게 만들자.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이걸 하면서 이제는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고령화에 이제 피크를 갖고 일본은 이미 피크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no way return 이에요, 일본은. 한국은 이제는 거기 마지막 정점에 있죠.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유럽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이 누구죠?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애를 별로 안 낳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일론 머스크하고 비백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은퇴하는 이 노령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은 그런 외국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경우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여기 불법 이민자 다 쫓아내고 또시 들어오겠다는 거냐 하는 엄청난 디베이트가 붙여서 지금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거죠. 왜? 제가 계속해서 유럽, 몰락하는 서구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구 유럽엔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구가 없어요. 전부 고령이에요.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베니핏을 너무나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어요. 그 살 길은 뭐죠? 침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은 뭐 갖고 먹고 살았습니까? 구찌 팔아서 먹고 살고. 1945 년까지는 전쟁으로 먹고 살았죠. 사실은 침략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건 보렐이라는 EU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최근에 수십 년 동안은 중국의 싼 노동력과 러시아의 자원 때문에 우리가 부강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정글처럼 살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러시아를 이겨야 돼. 러시아의 자원을 확보해야 돼. 하는 것이 보렐 EU 대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자원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원을 전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생산을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죠. 또한 자원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산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운송 수단, 가장 최단 거리의 운송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왜 대한민국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섬나라 대영제국, 섬나라 미국이 그 유라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는 17시간 거릴 수 있는 TSR이 있다.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지스틱스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위해서는 뭡니까? 인텔리전트, 즉 생산을 땀보다 이펙티브하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너희들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는 남아프리카 출신, 하나는 인도 출신이 아니야. 야 너희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너희는 미국을 대표하지 않고 있어. 이래가면서 굉장한 이제는 네거티브 반응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불법 이민은 안 된다. 합법적으로 엘리트를 이민을 시키겠다. 합법적으로 머리가 좋고 스킬이 있는 사람들, 하이텍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많은 생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웃풋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을 했지만 지금 미국 시민은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내부의 문제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내부의 문제는 뭡니까? 예산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천문학전 그 예산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또 항상 들고 오죠. 근데 페이지가 매년 1,500 페이지예요. 1,500 페이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내일 통과시켜도 오늘 어떻게 읽어요? 항상 얘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래 갖고 이걸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읽어 봤더니 뭐예요? 아니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별짓 다 하는 사람 지금 월급을 27만 불씩 올려주겠다. 뭐 이런 조항들. 필요 없는 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잘라라. 그래서 1 트릴리언을 줄여라.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제 비백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일론 머스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미국을 살리기 위한 전략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저기 오해에 엄청난 소지가 있는 도전에 부닥쳤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내부의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현재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캐비넷을 만들었어요. RFK는 민주당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즉 현재 파마 그 사람들이 한 모든 전략에 정면타를 가하겠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아. 물에다 불소를 집어넣어서 불건강하게 만들고 필요치 않은 백신을 애들한테 70대씩 맞춰 갖고 애들 오티즘이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제거하겠다. 이건 뭐 대단한 도전인 것입니다. 메디컬 의학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만든 전쟁이다. 우리가 인듀스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이오 레버토리. 즉 뭡니까? 이런 실험하는 그런 그 의학 그 실험실이 뭐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불법이다. 거기는 뭐냐? 저런 머니 란딩한 장소다. 이런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야? 모든 인사위원회 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었어요. He knows everything, both side. 그다음에 누구예요? 존 F. K 자기 삼촌이 저격당했죠. 아버지가 또 6년 후에 저격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 때죠. 존슨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온 적이 있는데 존슨은 이 집안하고 원수죠. 밝히겠다 이겁니다. 존 F. K 파일은 뭡니까? 이제 시효가 지나서 트럼프 때 밝혀야 되는데 못 밝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아니 밝힌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밝혔냐? 트럼프 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못했답니다. 엄청난 사건이라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스테리 나라인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 모르는 파워가 잠재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산을 갖고 부딪혔는데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데서 척 슈머, 지금 민주당의 대표죠. 낸시 플로시 바로 다음이죠. 그다음에 공화당 대표는 누굽니까? 우리가 일명 라이노, 이름뿐인 공화당 철밥통이라고 하죠. 미치 마카너 하고 만나서 우리 스피커 오브 하우스 마이크 존슨이 딜을 했답니다. 뭐 저는 뭐 거기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unhappy 기분이 안 좋답니다. 그 사람은 전형적인 보수인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트럼프나 캐비넷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에 상관없이 1500페이지에 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필리버스터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은 이 공화당의 새로운 우리가 이 워싱턴의 시궁창을 클린하겠다는 정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에 엄청난 도전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둘 다 예상을 못했던 일이죠. 지금 현재 신난 게 누굽니까? 트럼프를 제일 싫어하는 CNN 신이 났죠. 그래서 막 미디어 계속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은 계속 저거 시청률 계속 또 바닥까지 내려가다가 지금 완전히 난리 났어요. 먹을 것이 던져졌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RFK라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FDA를 도전하고 EPA를 도전하고 USDA를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엄청난 로비스트들이 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RFK가 받고 있죠. 그러면 그런 도전을 여러분 왜 받을까요? RFK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이제는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FK는 누구입니까? 변호사죠. 그 메디칼계에 굉장히 조회가 많죠. 그리고 파우치를 수호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도 그 사람이 수호했어요. 그럼 누구랑 일하고 했습니까? 란 폴이라고 일하고 했어요. 란 폴은 뭡니까? 리버테리언. 그래서 리버테리언 정당 조그맣지만 굉장히 아주 righteous 의롭고 지극히 보수적인 정당인 것입니다. 란 폴 아버지하고 아들 그다음에
우리 우리 RFK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포지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태껏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말을 다 파하고 워싱턴을 클린업하겠다. 그래서 여기 엄청난 저항 세력이 있겠죠. 그 세력을 우린 일명 딥스 혹은 러비스트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대충 알고 있죠. 이걸 클린업 해야 된다.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쓰는 걸 없애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요. 어디스를 갖다가 4 번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돈을 못 찾아요. 40 trillion 못 찾아요. 돈이 없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내부의 도전을 트럼프가 이제는 부담을 안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나규레이션이 몇 주 안 남았죠. 근데 트럼프가 보니까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2 가지 이제 왜곡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왜 전쟁 끝나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중동에서는 이미요. 어떻게 해요? 하마스가 "아이 안 하겠다 전쟁." 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젤렌스키도 푸틴도 도대체 트럼프가 오퍼하는 게 뭐야. 그 트럼프는 이미 모든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끊겠다. 특히 어택 저기 뭐야 미사일 어택 미사일 있죠. 그거를 지금 미국이 허락했는데 그거를 더 이상 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더 이상 보내지 말라. 우크라이나에서는 쏠 미사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전쟁은 사실 끝났습니다. 물론 작년에 끝났죠. 근데 왜 지속됐죠? 유럽에서 자꾸 대주니까. 미국에서 자꾸 대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병사는 약 officially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은 약 8만 7천 명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이기려면 7대 1의 비율로 이기는 자가 부상자가 적은 자가 이기는데 지금 약 11대 1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겼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 모든 뭡니까? 앞으로 어택 미사일을 중지해라. 어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주지 마라.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미사일을 쏘는 뭡니까? 여러 번 하는 반복을 줄였습니다. repetition을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지금 현재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사실은요.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자원 전쟁입니다. 로지스티컬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인구는 지금 러시아가 중심으로 한 브릭스 그건 누가 만들었죠? 옛날에 만들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뜨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2년에서 2024년이죠. 특히 24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자원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고갈 상태고 러시아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누굴 갖고 있어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오 마이 갓. 태평양 전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뭘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손을 뻗쳤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인구를 갖고 있고 자원을 갖고 있고 뭐를 갖고 생산, 소비, 유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국이나 미국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유럽을 그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테리프 갖고 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테리프를 천정해 놓고 우선은 협박을 했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을 막 푸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캐나다에서 "너 정말 내 돈 갖고 먹고 살았잖아. 나는 캐나다가 51번째 미국의 주가 돼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캐나다 사람은 세금 너무 많이 내다가 캐나다는 뭡니까? 영국령이에요. 호주 영국령의 대영 제국의 일부입니다. 보이스가 없어요. they have no decision making basically. 예. 그래 갖고 지금 트럼프가 오파하니까 '아이고 살겠네.' 하고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serious 심각하게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과 익스트림 협력 관계 예를 들어서 좀 비자 없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무역을 US 달러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우선에는 트럼프는 만약에 네가 나의 51번째 주가 돼 준다면
세금을 60% 줄여주겠다. 이건 뭐 파격적이죠.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캐나다를 하게 되면 그린랜드, 캐나다까지 합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엄청난 석유 자원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지하 자원과 뭐를 갖게 돼요? 북극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트럼프는 브릭스와의 평등한 경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캐나다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에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파나마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중공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오피셜리는 중국인지 중공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파나마를 다시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미국이 국유화하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이제 페이를 하고 이제 파나마 카날, 그러니까 한쪽은 높고 한쪽이 나니까 낙이라고 합니다. 물을 높이고 낮춰서 배가 있잖아요. 그럼 배를 우선 한쪽 바다에 놓고 한쪽이 낮은 곳에 이제 배를 이제 물을 빼서 이제 배가 쉽게 대륙을 횡단하게 해 주는 것을 이제 낙이라고 합니다. 그 낙을 만드는 그 파나마 카날, 그걸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건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이거죠. 경제적인 전쟁에 들어갔어요. 이건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좌빨을 없애자. 좌빨을 이길 방법은 뭐예요? 경제밖에 없어요. 경제로 이깁니다. 모든 전쟁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런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를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브릭스하고 어떤 평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테리프를 쓰면서 이제는 이런 영토 확장을 통해서 자원을 뉴트럴라이즈 좀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뭐를 갖게 되죠? 태평양 반을 다 갖게 됩니다. 대서양 반을 다 갖게 되죠. 왜냐하면 땅이 파나마에서 멕시코 거쳐서 미국, 캐나다까지 엄청난 양쪽에 바다를 갖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북쪽에 뭐가 있어요? 북극이 너무 얼어서 나가는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리미아. 거기 들어가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어요. 그럼 막말로 이제 눈에 보여요. 돌로 던져도 돼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 밑에 지나가자마자 말마라 해협이 있어요. 한국말 하는 데인가 봐요. 말마라. 끔찍하게 섬이 많습니다. 여기 뭐 통과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에 동부는 뭡니까? 서부는 뭐가 있습니까? 에스토니아. 이떼 뺏겼죠. 그래서 발틱을 뺏겼어요. 그다음에 뭐야? 발칸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푸틴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이 남았지 않습니까? 태평양은 사실은 2018 년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핫산다리 재개발 계획을 해서 먼저 선점했어요. 그때 어떤 전략을 썼냐. 그때 사실은 일본하고 전쟁에 옛날에 1905 년에 졌을 적에 전리품으로 쿠릴 요트 4개 중에서 2개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2018년 1 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I'm not gonna do it. 안 하겠다. 그리고 습격, 그러니까는 전략적 기습이죠. 그래서 북한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핫산다리 재개발하겠다. 멀쩡히 잘 서 있는 다리를 재개발하겠다. 그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얘기거든. 야, 태평양을 한 출구는 내 거야. 네가 다시 건너기 전에 think about it again.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본 시진핑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음날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18년 3월 23일 날 시진핑이 김정은을 처음으로 8년 만에 초청해서 중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 같은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닥에서 다시 그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 년에는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북한을 방문해서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함입니까? 태평양의 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태평양 전선 확보는 푸틴이 선점했어요.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발틱은 졌습니다. 발틱은 뺏겼어요. 3대 2죠. 근데 러시아는 그동안 굉장히 가난했고 생필품을 생산할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경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제 뭡니까? 러시아가 "야 기름 내가 싸게 줄게." 그래 갖고 이제는 인도를 일종의 전략적으로 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라는 세계 인구 1 위, 중국이라는 세계 인구 2 위, 그 인도네시아는 몇 위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인구의 동남아시아 태평양이 전부 다 러시아 관할 브릭스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 트럼프는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캐나다한테 이제는 "야 너희들 내 돈 갖고 살았잖아. 너희가 51대 주를 되기 원한다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하는 또 엄청난 전 지구상에 없었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일어난 사건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관계가 저는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태평양 전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캐나다 파나마 길이 잘 된다면 이제는 지금 두 다리 로마 제국의 두 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미국과 브릭스 헤게모니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 동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지금 현재 유럽이 자기에게 주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토에 대한 지원을 많이 자르려고 합니다. 또 유엔의 기관에 대해서 WHO에서 탈퇴할 의사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또 무엇을 보였습니까? 파리스 협정에 탈퇴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그가 말하는 그린 스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것을 빙자해서 돈을 삥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걷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뱅킹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데 자원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없어요. 자원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린 스캠이라 해서 돈 회수하던 것도 끊어져요. 나토 돈도 떨어져 나가요. WHO도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G7 정확히 하면 G5죠. 우리 올림픽에 오륜기 있듯이 G5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태리. 이제 그들은 이제 더 파워가 없게 됩니다. 누구만 파워가 있게 됩니까? 이제 미국만 파워가 남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엄청난 국내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어 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diagnosis 진단이 정확히 나올 때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듯이 여러분에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도전. 척 슈머 만만한 남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의 철밥통입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의 미치 매카너 오랫동안 철밥통이에요. 둘이 짝짝꿍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라이너라고 합니다. 당은 다른데 같이 일해요. 그쵸? 근데 마이크 존슨이 거기 조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이크 존슨은 만약에 내가 국회의장직에서 밀려난다면 나는 말이야 트럼프가 설티픽이 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라는 엄청난 폭탄을 또 던졌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전쟁이죠. 그다음에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이제 아 DOGE DOGE 그 Government Efficient 커미티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이제 문제에 걸렸습니다. 비백하고 이미그레이션 합법적인 이미그레이션으로 기술자를 우리가 고용해서 그들을 끌어들이자.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반발하지 않아요.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 인구라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도전을 트럼프가 어떻게 해결할지. 또 외부 문제는 이제 브릭스 문제, 그다음에 EU하고의 문제. 그래서 EU는 당연히 트럼프를 싫어하죠. 우리는 그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미지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 리캡처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앤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전 세계는 경제 리셋에 들어갔다. 그래서 브릭스와 미국하고 이 트럼프 리즘이 이제는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에 들어갔고 우리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 알려 드리고, 우리가 2025 년에 더 좋은 해가 될 것을 믿고 2025 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